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2019 한국경제 대예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1.5%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경제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연합은 영내 국가들 간의 성적차가 심각합니다. 독일과 같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은 나라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같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의 경제 상황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금융정책의 방향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브렉시트라는 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다면 유럽연합 전체의 금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결정을 올해 10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영국이 국민투표를 다시 해서 브렉시트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유럽연합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앞날에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화랑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제라서 모든 경제 주체가 바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노령화와 이 경제 화랑이 맞물리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용시장은 무인 자동화로 급격하게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문제점은 경제보다는 자연재해가 발생함으로써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홋카이도의 대규모 지진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태풍으로 서일본 최대 공항인 간사이 공항이 침수되는 등 사람과 물류의 이동에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멀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입은 타격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언제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올해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른 약간의 경기 둔화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았고 대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우리 경제는 급속한 경기 둔화세를 겪고 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이 원인을 현 정부의 성급한 소득 확대 정책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득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더불어 주당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바뀌자마자 경제 환경이 그에 맞춰서 시점이 조정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 정책 결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뀌자 그 시기가 딱 맞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주장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집행할 때 우리의 경제 상황이
공약을 집행할 만한 적절한 상태에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중국과 아시아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상태에 빠져들면서 과잉 설비 상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비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과잉 설비를 따는 채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면서 이것이 지역경제의 소비 부진을 낳았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거제, 창원, 진해, 울산, 목포 등지에서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가 공급 과잉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경제 실태를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의 비용 부담만 더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과잉 설비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 집행이 급속한 경기 둔화세를 가져온 한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분석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을 참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선 후에는 이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거의 늘지 않아서 경제 성장은 3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 아래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이 선순환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의 성장도 2000년대에 비해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2018년은 반도체 대호황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체의 가동률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의 공급 능력이 여전히 과잉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전 같은 한국 경제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제조업의 가동률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패해서 위안화가 절상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턴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독려 정책을 통해서 과잉 설비 문제와 제조업 가동률 회복 문제,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활용하면 우리 경제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적정 가격 수준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즉 이 버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주택 소유주나 금융기관의 타격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의 붕괴 징후가 보인다면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주택 대출을 연장해 주면서 주택 가격 붕괴를 막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주택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통제할 때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은 추진하더라도 하락이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노후 보장을 계획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일정한 상승이 있어야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역모기지론 제도를 이용하여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영모기지로는 국가가 보정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국가의 재정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재정 부족이 발생하면 결국은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3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에는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주택 수요가 좀처럼 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의 영향은 지방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의 주택은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 내부의 기기가 외부의 네트워크와 무선통신으로 연결하여서 차량 자체를 정보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이동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과 같은 자동차 산업,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하여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도 신산업의 물결에 편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 수동운전인 레벨 0에서부터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로 구분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까지 경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인 레벨 3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 아우디, 다임러, 닛산, BMW, 포드, 구글의 웨이모 등은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산업은 삼성 바이오 사태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해당 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등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특정 해석이 정답이거나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각각의 주장을 세밀히 살펴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해석한 2019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